가격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RSI, 볼린저 밴드, MACD처럼 오래됐고 익숙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사용해본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두 선이 교차하면 매수, 다시 또 교차하면 매도, 과매수면 팔고, 과매도면 사고, 이렇게만 쓰고 있다면 지금 완전히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지표 예전부터 정말 많이 쓰였지만 주변에 보면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변수도 훨씬 많아져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표를 현재 시장에도 겉에서 나타나는 신호만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지표를 고정된 공식처럼 쓰다 보면 신호가 아니라 노이즈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결국 계속 설정값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혹은 다른 지표와 결합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People love Fibonacci's. People like Bollinger Bands. People like everything. Everyone has a different thing. I have developed, I trade stochastic. 전 세계에서 스토캐스틱을 가장 잘 다룬다고 알려진 인물이 바로 존 쿠리스코입니다. 그는 브루스 리의 명언, 나는 한 번의 발차기를 10,000번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스토캐스틱 하나를 수십 년간 갈고 닦아 자신만의 무기로 완성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트레이딩 업계에서 스토캐스틱의 전설로 불립니다. 교육 활동도 20년 넘게 지속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매매법과 노하우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스토캐스틱의 기본 개념부터 존 쿠리스코가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신개념 지표까지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의 줄임말이고 직역하면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범위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표는 1950년대 미국의 금융분석가 조지 레인이 만든 가격 모멘텀 지표입니다. 여기서 모멘텀은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을 위로 쏘면 탄환은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속도가 먼저 느려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즉 속도 변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죠. 가격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꺾이기 전에 힘, 그러니까 속도가 먼저 꺾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가격보다 항상 먼저 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있고 이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가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여기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시면 파란색 퍼센트 K선과 주황색 퍼센트 D선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파란색 퍼센트 K선은 일정 기간 동안 가격 범위, 즉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현재 가격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통해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황색 퍼센트 D선은 퍼센트 K선을 이동평균하여 한 번 더 부드럽게 만든 값이에요. 즉 빠르게 출렁이는 퍼센트 K를 완만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이 퍼센트 D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식으로 스토캐스틱 선들이 계산되는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일 동안의 움직임으로 스토캐스틱의 퍼센트 K선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마지막 날 종가가 최고가이면 현재 가격과 엔일의 최고가 값이 같으니 퍼센트 K의 값은 100이 됩니다. 반대로 마지막 날 종가가 최저가이면 현재 가격과 엔일의 최저가 값이 동일하여 그 차이가 0, 즉 분자가 0이 되어서 퍼센트 K의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현재 가격이 최근 기간의 저점 근처에 있다는 뜻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최근 기간의 고점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선은 50선이고 중심선 역할을 합니다. 이 선 위에 있으면 상승 흐름, 아래에 있으면 하락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8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 20 이하이면 과매도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과매수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과매도는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이제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상단의 지표 탭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스토캐스틱을 입력한 뒤 지표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추가한 지표의 설정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풋 탭을 보면 기본 설정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길이가
14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한 달을 대략 4주로 보고 그 절반인 2주, 즉 14일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14일은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중간 기준이라서 RSI 같은 다른 대표 지표들도 기본값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한 대표적인 매매법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과매수, 과매도 매매 전략입니다. 스토캐스틱 값이 20 이하로 내려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에 매수 포지션을 잡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반등하며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스토캐스틱 값이 80 이상으로 올라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고 이후 이탈 시 매도 포지션을 잡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눌리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K선과 %D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순간을 매매 타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면처럼 %K선이 %D선을 위로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이 시점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 뒤로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K선이 %D선을 아래로 돌파하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 캔들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표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지표도 오르고 가격이 내리면 지표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는 가격이 계속 고점을 높이는데도 지표는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런 현상은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는 걸 지표가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그걸 받쳐주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뜻하며 한국어로는 괴리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반전 신호로 해석합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저점을 더 낮추는데도 스토캐스틱은 이전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이후 가격이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가격은 이전보다 고점을 높이는데도 스토캐스틱은 이전보다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을 더 선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캔들을 라인 차트로 바꿔줍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이 드러나죠. 이런 다이버전스는 보통 가격은 더 올라가지만 상승 모멘텀은 약해지는 구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즉 올라가긴 하는데 힘이 빠진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의 기본 매매법을 봤으니 이번에는 다른 지표와 결합해서 승률을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토캐스틱에 200 이동평균선을 추가하여 매매합니다. 먼저 차트 상단 지표에서 이동평균선을 추가하고 설정에 들어가 길이를 200으로 바꿔주고 색상과 굵기를 변경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캔들이 200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 롱, 즉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반대로 캔들이 200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면 숏, 즉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바로 페이크 무빙과 휩소입니다. 잠깐 평균선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신호만 찍고 바로 되돌리는 구간이 나오면 손절이 연속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스토캐스틱이 과매도인 20선 아래에 있더라도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상승 추세가 확실히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 이동평균선을 확인합니다. 이평선이 캔들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롱, 즉 매수 포지션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상태 20선 아래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서 방향을 돌려 20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직전 저점 혹은 200일 이평선 위에 두고 익절은 손익비 1:2 이상이 나오도록 목표가를 잡습니다. 이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캔들이 200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숏, 즉 매도 포지션만 보겠습니다. 먼저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상태 80선 이상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서 방향을 꺾어 80선을 하향 이탈하는 순간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직전 고점 혹은 202평선에 두고 익절은 손익비 1대2 이상이 나오도록 목표가를 잡습니다. 이후 움직임을 확인하면 하락이 이어지며 수익을 실현합니다. 두 번째 실전 매매법은 스토캐스틱 지지 저항 매매법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가격이 지지선에서 3번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스토캐스틱도 과매도 상태에서 계속 눌려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는 모습이 같이 보이죠. 여기서 핵심은 지지선이 무너지느냐 유지되느냐입니다. 차트가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을 지키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인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스토캐스틱이 20 과매도선 아래에 있다가 방향을 돌려 20선을 상향 돌파하는 바로 그 순간에 롱, 즉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이전 저점에 두고 익절은 손익비 1대2 이상이 나오도록 목표가를 잡습니다. 이후 흐름은 상승이 이어지며 목표 수익이 달성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숏, 즉 매도 포지션 진입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캔들 차트 상단에 저항선을 그었을 때 4번이나 저항을 맞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항 구간에서 힘이 꺾이면서 내려오는 흐름을 같이 보여주죠. 여기서도 핵심은 돌파냐 실패냐입니다. 차트가 저항선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스토캐스틱이 80 과매수선 위에 있다가 방향을 꺾어 80선을 하향 이탈하는 순간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에 두고 익절은 손익비 1대2 이상이 나오도록 목표가를 잡고 흐름을 지켜보면 하락이 이어지며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매매법과 결합 매매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스토캐스틱 지표의 설정값을 보면 기본값인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4일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가장 표준에 가까운 값이긴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 예시에서나 막상 실전에서 써보면 스토캐스틱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장점이 반대로 단점으로 작용하여 노이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14일만 쓰지 않고 30일 값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표 기간을 짧게 해서 민감도를 올리면 신호가 자주 나오지만 그만큼 노이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민감도를 낮추면 신호는 줄어들지만 한번 나오는 신호의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떤 값도 만능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과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민감도와 신뢰도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두 설정의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14일, 오른쪽은 30일 설정입니다. 14일은 신호가 자주 나오지만 그만큼 노이즈도 많습니다. 30일은 신호는 줄어들지만 훨씬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줍니다. 30일이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흐름을 잡아주는 게 이 차트에서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30일이 정답이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설정값을 늘려서 신호의 신뢰도를 높여도 스토캐스틱이 가진 근본적인 약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방금 전 예시처럼 추세의 변곡 자체는 꽤 빠르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설정값을 아무리 조정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하나 남습니다. 추세장이 나오면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너무 빨리 도달해버리고 또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문다는 점입니다. 즉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80 위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계속 과매수만 찍히고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20 아래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계속 과매도만 찍히는 현상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장에서 과매수, 과매도만 믿고 역방향으로 들어가면 계속 손실이 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토캐스틱 82타를 확인하고 매도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버립니다. 이 차트에서도 보이듯이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과매수, 과매도 신호만 보고 역방향으로 들어가면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설명하는 국내외 영상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스토캐스틱이나 RSI, 볼린저 밴드 같은 전통적인 보조 지표들은 여전히 가치가 큽니다. 다만 단독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마스터키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한 가지 지표만 맹신하기보다는 설정값을 달리한 같은 지표 여러 개를 한 차트에 띄어서 신호를 중복으로 체크하거나
다른 지표와 함께 신호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 쿠리스코는 이런 약점을 보완한 슈퍼 스토캐스틱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노이즈를 줄이고 신호를 단순화하는 겁니다. 슈퍼 스토캐스틱은 유릭 필터를 적용해서 불필요한 흔들림을 깎아내고 추세 전환에 따른 매매 신호를 캔들의 색상이 다른 삼각형으로 표현하여 매수, 매도 타점이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유릭은 보통 유릭 이동평균 같은 알고리즘 기반 필터를 의미합니다. 일반 이동평균보다 지연을 줄이면서도 노이즈를 덜어내서 가격 흐름을 더 부드럽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방식입니다. 이 지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노이즈를 줄여 판단을 돕고, 둘째, 추세 방향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고, 셋째, 신호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토캐스틱을 실전에 맞게 진화시킨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 스토캐스틱은 기존 스토캐스틱보다 과도한 등락에 덜 흔들리고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보여줍니다. 해외 영상들이 공통으로 스토캐스틱 계열 지표는 추세 필터가 붙는 순간 실전성이 확 올라간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과매수, 과매도나 단순 교차 신호가 추세장에서는 계속 나와서 헷갈린데 추세 필터가 그 잡음 구간을 먼저 걸러주기 때문이죠. 이 슈퍼 스토캐스틱은 바로 그 추세 필터를 탑재한 지표입니다. 슈퍼 스토캐스틱 지표의 외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스토캐스틱과 RSI처럼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고 과매수는 70선, 과매도는 30선, 중심선은 50선입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이런 선들을 돌파했는지 이탈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서 바로 읽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표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슈퍼 트렌드선이 하늘색이면 상승 추세, 핑크색이면 하락 추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간의 추세를 색상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한눈에 바로 파악되시죠? 캔들과 함께 보시면 삼각형 신호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슈퍼 트렌드선의 색상 변화가 발생하는 순간을 캔들 위에 그대로 찍어주는 방식입니다. 하늘색 삼각형이면 매수 신호, 핑크색 삼각형이면 매도 신호입니다. 추세를 색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호까지 바로 캔들에 찍어주니까 차트에서 즉시 파악이 됩니다. 이런 것이 왜 좋냐면 해석을 줄이고 판단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표는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직관적으로 바로 읽히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로 파악이 돼야 대응이 빨라지고 그게 결국 매매, 즉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일반 스토캐스틱과 슈퍼 스토캐스틱을 같은 구간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오른쪽의 일반 스토캐스틱으로 매매하면 신호가 너무 자주 나오면서 잘못 진입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생깁니다. 몇 퍼센트 정도 짧게 먹는 구간은 나오지만 그만큼 흔들림에 휘말리는 구간도 같이 따라오죠. 반면 슈퍼 스토캐스틱을 쓰면 신호는 확 줄어듭니다. 대신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수익 구간이 더 길게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먹을 만한 자리에만 신호를 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슈퍼 스토캐스틱 매수였던 자리는 일반 스토캐스틱에서는 과매수 구간으로 오히려 매도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 스토캐스틱은 추세 기반의 지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매도 신호 구간을 보겠습니다. 상승하다가 하락이 나오는 지점도 아니고 급락이 나왔던 구간도 아닙니다. 하락 이후 반등하는 시점에서 그 힘이 약해질 때 매도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추세를 보고 매수, 매도 신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스토캐스틱의 경우는 이 구간 안에서 짧은 단기적 매매 신호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 스토캐스틱에서는 추세 전환을 알리는 선의 색상 변화와 매도 시그널이 나왔는데 일반 스토캐스틱으로는 네모 박스 구간을 보면 정확한 매수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차트 뒷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살짝 반등하며 스토캐스틱의 매수 신호대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듯 하더니 역시 반전되어 꽤나 깊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일반 스토캐스틱 신호를 보고 매매를 진행했다면 작은 수익이라도 만족하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신호가 적으면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내 계좌를 갉아먹는 손절의 순간도 같이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신호가 많다는 건 수익이 날 기회만 많다는 뜻이 아니라
손실을 만들 기회도 같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신호가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신호의 신뢰도가 높은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셨던 것처럼 슈퍼 스토캐스틱은 짧게 익절하고 끝났던 구간을 더 큰 흐름까지 잡으면서 수익의 규모가 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슈퍼 스토캐스틱 매매법을 실제 차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매매 규칙은 단순합니다. 하늘색 삼각형이 뜨면 매수 진입, 핑크색 삼각형이 뜨면 매도 진입입니다. 스토캐스틱도 밑에 추가해서 움직임을 함께 관찰하겠습니다. 올해 초인 2026년 1월 비트코인 1시간봉 움직임으로 매수, 매도 리플레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슈퍼 스토캐스틱에서 슈퍼 트렌드선이 핑크색에서 하늘색으로 바뀌면서 차트에 하늘색 매수 삼각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에 두고 익절은 슈퍼 스토캐스틱 신호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진입 이후에는 상승이 꽤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일반 스토캐스틱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 구간 내내 %K선이 과매수권에 계속 붙어 있어 사실상 매도하라는 신호가 끊임없이 뜹니다. 매수 진입 신호는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매도하라는 신호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태에서 과매수만 보고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 손절을 하거나 운 좋게 작은 수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슈퍼 스토캐스틱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흐름을 지켜보면 슈퍼 트렌드선의 색상이 다시 바뀌는 순간 캔들 위에 핑크색 삼각형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익절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매도 시점에 수직선을 그어보면 스토캐스틱의 과매도 진입 신호와 겹치면서 다른 상황인 거죠. 즉 우리는 기존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는 타이밍인데 일반 스토캐스틱은 지금 매수를 준비하라는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스토캐스틱 지표에서 과매수 80선 이탈 신호를 보고 매도에 들어가서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했다면 0.88% 정도의 수익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롱 포지션 결과를 볼까요? 슈퍼 스토캐스틱을 이 구간에서 사용했다면 5%가 넘는 수익과 손익비 약 5배 수준, 그리고 매매 신호에 대한 노이즈는 없었고 단순하게 슈퍼 트렌드 선의 색상 변화만 파악하면 되었습니다. 익절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쇼 포지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절선은 직전 고점에 두고 익절은 동일하게 슈퍼 스토캐스틱 신호를 따릅니다. 이후 움직임을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 구간에서 일반 스토캐스틱을 보겠습니다.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이 구간에서도 매수 신호만 뜨고 매매를 마무리하라는 신호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하였다면 하락을 통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후 하락이 진정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슈퍼 스토캐스틱과 동일하게 매도 신호가 나온 구간이 있어서 이 지점은 수직선으로 표시해두고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후 차트는 잠깐 반등하듯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을 이어가는데 매수 신호가 뜨는 캔들에서 쇼 포지션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익은 2.5%, 손익비 2배 정도의 수익을 실현합니다. 아까 수직선 표시를 한 곳을 살펴보면 일반 스토캐스틱 매매는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정리한 그 자리에서 바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직전 저점에 두고 익절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매도 시그널이 뜨는 순간 익절합니다. 수익은 5%, 손익비 6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매매를 정리하면 단 한 번의 손실 없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매매를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가서 일반 스토캐스틱은 어떤 신호를 주었는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교차나 과매수, 과매도 신호는 계속 뜨지만 그게 실제로 먹을 만한 수익 구간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슈퍼 스토캐스틱은 신호가 많지는 않아도 정확도가 확실히 높고 수익이 났을 때 가져가는 폭 자체도 스토캐스틱과 비교가 안 됩니다. 게다가 신호가 뜨면 그대로 매수, 매도만 진행하면 되니까 매매 과정도 훨씬 직관적이고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매매가 최저점, 최고점은 아니지만 큰 추세 안에서 무릎에서 포지션 진입하고 어깨에서 포지션을 마무리하는 추세 매매의 정석적인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슈퍼 스토캐스틱으로 진행했던 3번의 매매 구간에서 수익과 손익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의 매매로 약 15% 수익을 만들었고 손익비도 평균 4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슈퍼 스토캐스틱 지표는 알람 설정도 가능합니다. 단축키 Alt A를 누르면 알림 생성 탭이 뜨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조건, 예를 들어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슈퍼 스토캐스틱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를 설정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뷰를 계속 켜놓지 않아도 신호가 뜨는 순간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고 그때 접속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토캐스틱의 기본 개념부터 스토캐스틱의 추세 필터를 결합한 업그레이드 지표인 슈퍼 스토캐스틱의 매매법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슈퍼 스토캐스틱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슈퍼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간 뒤 숫자 4번과 슈퍼라고 메시지를 남기면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해드린 슈퍼 스토캐스틱 지표는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